휴대폰을 잠금 장치로 해놓고 배우자에게는 경계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데 또 자녀들에게는 엄마 나 게임할래, 아빠 나 게임하고 싶어 이러면 휴대폰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게임하면서 끄떡이 오는 거죠. 자기 뭐 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온 드라마 리뷰입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 굿 파트너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시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주인공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1, 2화 볼 때는 약간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이혼, 불륜, 법정 싸움 이런 소재의 드라마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좀 식상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까칠하고 냉정한 파트너 변호사와 좀 어설프고 정의감 넘치는 신입 변호사의 콤비 이런 것도 좀 너무 많이 본 설정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네. 차은규 변호사의 남편 김지상과 비서 최사라의 불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물이 오른 것 같고 빠져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작가가 변호사라 그런지 실제 사건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례들이 생생하게 등장하고 또 실제 그 재판 장면이라던가 이혼 소송 진행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져서 변호사인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법정 드라마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이제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드라마 굿 파트너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인 차은경 변호사와 남편 김지상의 불륜, 이혼 소송 얘기부터 해볼까요? 차은경은 본인의 비서 최사라와 남편 김지상의 그 불륜 사실을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맞아요. 네, 알면서 이미 증거도 상당히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이 증거들이 첨부된 소장을 이제 뒤늦게 보고 한유리 변호사가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이혼 안 하신다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차은경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알다시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 하니까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 청구를 하고 위자료를 받으려고 증거를 모으잖아요. 근데 이혼을 막으려고 증거를 모았다니 이 부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법원은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드라마에서 차은경 변호사의 남편 김지상은 비서 최사라와 바람이 난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차은경 변호사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차은경 변호사는 딸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증거를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 차은경은 불륜 증거들을 김지상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카드로 자기가 모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천하의 차은경 변호사도 그렇죠. 불륜 남녀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증거 사진으로는 아마 100번, 1000번 봤을 텐데 본인이 일이 되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 김지상과 상간녀 최사라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불륜을 저지른 쪽에서도 반성의 여지 없이 오히려 반격을 시도하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던지게 됩니다. 차은경 변호사 이제 올해 동료인 후배 변호사 정우진과 오피스 허즈번드라 할 만큼 친밀하고 부정한 사이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이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를 포괄해서 오피스 스파우즈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직장 동료로 이제 친밀하고 협력하는 관계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한 발을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불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 불륜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제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동료니까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 동료랑 연락을 주고받는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계가 발전된 이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차은경과 정우진이 정말 그야말로 순수한 직장 동료 선후배의 사이였습니다. 물론 정우진이 오랜 세월 이제 차은경을 지켜보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뭐 흠모하고 이런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두 사람이 결코 동료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이제 억울하고 치욕적이었죠.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더러운 언론 플레이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차은경 변호사 쪽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한유리 변호사의 아이디어였죠. 이제 중원적 사실론. 이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대중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니까 바이럴이 크게 발생할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키워드에는 키워드 전략으로 중원적 사실론이라는 단어를 대중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제 중원적 사실론은 쉽게 말해 중원과 사실론을 이제 섞어놓은 관계인 거죠. 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 부부나 마찬가지인 관계를 말하고요. 사실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린 콘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혼은 간단히 말하자면 두 번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혼인한 상태의 기혼자가 또 다른 그 상대와 혼인을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제도의 안정성,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서 중혼을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혼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그 극 중에서 김지상은 차은경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않은 채 동시에 채사라와 거의 동거하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두짓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채사라와의 관계는 우리 법리에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차은경과의 관계가 본처 관계임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채사라와는 내연 관계인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키워드 언론 플레이에 반격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키워드로 김지상의 두 집 살림과 이제 파렴치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난 후에 이제 2차전이 또 벌어지죠. 양육권 다툼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도 드라마는 뭐 가사조사 과정, 양육환경조사, 실제 이혼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절차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잘 보여줬고요. 우선 이제 양육권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나온 부분인데 바람을 피워서 혼인을 파탄시킨 이제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유책 배우자가 그것도 그 사건 본인과 친분이 있는 그 비서랑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쪽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매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유책 배우자로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라도 자녀들의 양육에 특별한 하자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자의 복리라고 해서 사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혼에 대한 유책성과 이제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양육권 판단은 자녀의 연령과 뭐 그간의 양육 상황,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애착, 뭐 경제력, 뭐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바람직한가 법원이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양쪽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가사조사, 뭐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직접 출장을 나오는 양육환경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양육환경조사 장면이 이제 몇 차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양육환경조사 대비를 해서 딸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하는 거는 정말 실제 사건들에서도 본 장면 같아서 굉장히 현실감 있었고요. 맞아요. 막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 예쁘게 세팅해놓고 나중에 네. 가사조사 보고서에 그 양육환경 조사로 나간 가사조사관이 첨부한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양육권 판단할 때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의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부모의 의사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부터는 자녀 본인의 의사도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은경과 김지상 두 사람이 이제 제2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각자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제이는 이제 엄마에게 오게 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정말 저 이 장면 보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잖아요. 저 잘못 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애가 3-4살 애기도 아니고 맞아요. 지금 막 사춘기 앞둔 13살 다 큰 딸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니 방문도 아니고. 불투명인데 다 그쵸. 보여. 진짜. 소리도 막 나오고.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드라마와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인합니다. 실제로 부모의 불륜을 자녀가 더 먼저 알게 된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보통 휴대폰에 흔적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잠금 장치로 해놓고 배우자에게는 경계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데 또 자녀들에게는 엄마 나 게임할래, 아빠 나 게임하고 싶어 이러면 휴대폰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게임하면서 끄떡이 오는 거죠. 자기 뭐해?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극 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딸이 이러한 일을 겪고 그동안 혼자 감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차은경의 분노가 폭발을 하죠. 그래서 네. 이성의 끈을 놓고 정말 최사라를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실제로 부모의 불륜 사실을 자녀가 먼저 알게 되면 내 부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큰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에게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녀로서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괴롭겠습니까? 이게 특히 극중 제이처럼 13살이면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유책성이 아무리 양육권 판단과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일을 저지른 장본인인 김지상에게 양육권을 가져간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드라마의 그 남은 결말에서 차은근과 김지상의 이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불륜을 저지른 김지상과 최사라가 본인들의 업보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지 사이다 결말을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